역시 그랜저 하면은 좀 클래식한 느낌으로 가야 되지 않나. 좀 배기량이 크고 이런 안정적으로 구르릉거리는 이런 맛이 있어야 되지 않나 라고 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5가 괜찮거든요. 지금 국도를 잠깐 달려가지고 연비가 3.5km가 나오고 있는데 리터당 3.5가 나오네요. 네, 딱 3.5가 나와버리네요. 3.5를 탔더니 연비도 3.5가 나와버리는 부분. 네, 아주 끝내주는 연비입니다. 당신의 지갑을 끝내버릴 것 같죠? 자, 그랜저 GN7 지금 나오고 있는 현행 그랜저이고요. 옛날 각 그랜저, 뉴 그랜저, 뭐 XG 그랜저, TG 그랜저, HG 그랜저, IG 그랜저, IG 페이스리프트에 이어서 거의 3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현대자동차의 기함급 세단입니다. 굉장히 할 말이 많을 수밖에 없고, 현대자동차에서도 효자 상품으로 오랫동안 출시해 왔고, 자동차 관련 업계, 뭐 렌트, 리스사, 뭐 중고차 업계 전부 다 이제 촉각을 곤두세우고 매입을 하고 판매를 하기 위해서 마케팅을 열심히 하는 그런 차종입니다. 근데 저는 2.5와 3.5의 차이가 네, 많은 차이가 있나요? 기본적으로 엔진 형식이 완전히 다르고, 일단 2.5는 4기통입니다. 3.5가 주는 어떤 고급감이 있습니다. 어떤 V6 특유의 어떤 4기통에서 나오지 않는, 4기통에서는 그냥 붕붕 하던 게 이제 여기서는 우릉 우릉 이런 느낌으로 옛날 벤츠 타는 느낌이 비슷해요. 그것 때문에 6기통을 고르는 거죠. 근데 솔직히 요즘 소비자들이 그런 걸 별로 신경 쓰진 않아요. 뭐 차의 질감이 어떻고 저떻고 그냥 돈 아껴주는 차가 좋은 거 아니야? 그것도 정답입니다. 그래서 1.6 터보 하이브리드 옛날 같으면은 야, 고급차에 1.6? 그거 누가 사냐? 라고 옛날 어르신들이 말할 것 같은 그런 것들이 나와서 하이브리드도 잘 팔리고 있죠. 어제 그렇잖아도 이제 영동고속도로를 타고 경부고속도로를 갈아타서 용인에서 동탄까지 넘어오는 길에서 한번 제가 연비를 리셋하고 다시 와봤는데 미친 숫자가 나왔습니다. 이거 막 20이 넘게 나오고 그랬는데, 20이 넘게 나오는 거 보면 대부분 사람들은 야 씨, 현대가 뻥을 아주 빡세게 치네 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또 연비가 정직하거든요. 네, 3.5에 의외로 그랜저가 크기는 정말 커졌는데요, 무게는 그렇게 무겁지 않습니다. 한 1700kg밖에 안 돼요. 1700kg면은 이제 G80이 막 2톤 가까이 되고 팰리세이드도 한 2톤 되는데, 그랜저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편에 속하긴 합니다. 이거 연료 분사량 제어랑 그 현대가 지금 자랑하고 있는 CVVD 가변 밸브 듀레이션 기능이 잘 활용되면은 괜찮겠다. 그래도 20분 오반데 어떻게 되는 거지 하고 생각해 봤는데, 지금 현대자동차가 HDA 기능에다가 내비게이션 연동 기능을 넣고 있습니다. 변속기랑 이제 악셀러레이터 조작으로 반자율 주행을 맞춰 놓으면은 경사로를 고려해서 이제 미리 변속단을 맞춰서 효율을 최대한으로 맞춰 놓는 기능이 있대요. 이게 몇 년 전부터 얘기가 나왔었는데 굉장히 효율적인 주행이 가능하겠다라고 생각했거든요. 솔직히 21은 저도 뻥카 같긴 한데 어쨌든 그렇다고 합니다. 트립창에서는 3.5 그랜저 연비가 20이 나왔다는 거. 좀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나올 수 있는 수치인 건지. 주행 환경이 그때가 거의 한 밤 10시다 보니까 차가 막히는 게 하나도 없긴 했어요. 완전히 통제된 상황에서 주행을 한다면은 3.5가 생각보다 연비를 많이 뽑아낼 수 있는 사양이다. 고속도로만 탄다면 가능하다, 연비를 줄이는 게. 근데 그래봤자 보험료랑 세금으로 상당히 좀 아프게 맞으실 겁니다, 지갑에. 하지만 2.5랑 1.6 하이브리드가 나왔다는 거는 이제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랜저가 이제 젊은 사람들이 많이 탄다는 거를. 맞아요. 진짜 네. 연령대가 많이 낮아졌어요. 그랜저가 더 이상 옛날처럼 어떤 나 사장이야, 나 이 회사 사장이라서 그랜저 타, 이게 아니라 나 편하고 넓은 차가 필요한데 뭐 서민까지는 아닐지라도 중산층 젊은 친구들이 노려볼 만한 차가 됐어요. 가격이 이제 1.6 터보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가격이 어떻게 되죠? 4,409만 원부터 시작하고 있어요. 4,409만 원 근데 시작. 이게 그 하이브리드 특성상 세제 혜택을 이제 감면을 해주게 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4,260만 원 정도. 최종 구매 금액 제일 싼 게 4,200. 그렇죠.
그렇죠. 프리미엄 제일 하위 트림에 4,266만 원. 2.5는 어때요? 2.5 같은 경우는 3,743만 원 프리미엄. 사실 이것도 개소세 할인이 원래 들어갔었는데 들어가지 않는다고 좀 바뀌어가지고 그러면은 차이가 있죠. 그러네요. 차이가 좀 있네요. 최고 옵션으로 하게 되면은 둘이 어떻게 되나요? 2.5 캘리그래피 모델이 4,600만 원가량 나가요. 이제 1.6 하이브리드 5,160만 원 나와요. 많은 차이가 있어요. 그러게요. 2.5가 굉장히 합리적으로 보이네요. 이게 그랜저 역사가 좀 많이 있잖아요. 그죠? 있죠. 오래됐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지 그랜저에 대한 로망을 가지고 계시는 50대 이상 연령층들이 네네. 좀 많이 있어요. 그러면 문의할 때도 아무래도 어떤 그랜저에 대한 향수가 좀 많이 묻어나는 말들을 하시나요? 그렇죠. 재밌다 그런 부분. 근데 난 자동차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너무 재밌어. 이게 별거 아닌 쇳덩이 같은데 그게 이제 사람들이 컴플렉스도 한번 가져보고 꿈도 가져보고 동경도 가져보다 보니까 차이를 가지고 있는 어떤 그게 너무 큰 거야. 감정이 너무 큰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뭐 부드러운 질감, 뭐 람다 엔진 특유의 여유로움, 뭐 100km, 뭐 200km, 300km를 달려도 피로가 없는 어떤 그런 느낌을 얘기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거는 그랜저 3000cc 이상이라는 사회적 의미. 그거를 포기 못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차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는 그게 궁금해요. 어떤? 이제 3.5를 타셨던 분들이 네. 2.5를 타실 수가 있는지 분명한 차이가 있을 거잖아요. 네, 있어요. 네. 있는데 대부분은 그냥 수긍하고 타십니다. 감수를 하긴 하는데 불쾌함을 느끼시긴 해요. 그러니까 옛날 고급차가 주던 그 우릉우릉한 느낌, 이게 잘 나가는 거지를 느껴보신 분들은 다시 못 내려가시고 그렇게 차에 예민하지 않으신 분들은 솔직히 3.5 자연흡기 수치상 크게 메리트는 없거든요. 타본 사람들이나 질감을 아는 거지 수치상 크게 메리트는 없습니다. 그래도 선택하는 분들은 이제 좀 나이 드신 분들이 대부분이겠죠. 3.5를 타시는 분들은. 맞아요. 나이가 많고 이제 회사에서 옛날에 백일향으로 자신의 어떤 입지, 위상을 인정받던 사람들. 왜 그럴까요? 진짜 그래요. 고객층들 보면은. 그죠. 옛날 얘기를 좀 해보자면은 옛날에 공무원들이 이제 뭐 적게는 소나타, 그랜저, 뭐 체어맨 이런 차들을 이제 공공기관 혹은 공공기업에서 받았죠. 위계가 그런 식으로 형성이 돼 있었어요. 그랜저 뭐 2.0, 2.5, 3.0을 타는 사람들 사이에는 은근한 언제 3.0 탈래 그런 무시하는 느낌이 있었다고 해요. 제가 겪어본 세대는 아닌데 지금 사람들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데, 그리고 그랜저라는 차의 가치를 추억하려는 이제 막 60대, 70대, 80대 옛날 공기관에 있었던 분들은 나도 이제 좀 3.0 이상 맛 좀 보자, 3000cc 이상 좀 맛 좀 보자 하는 어떤 억하심정이 작용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중고차 보시는 분들 보면은 옛날 에쿠스나 뭐 XG 그랜저, TG 그랜저, 뭐 지금 우리 같으면 쳐다보지도 않을 차들을 고배기량을 저 세금 내면서 타야 돼 싶은 것들을 타잖아요. 그런 취향이 반영된 거죠. 옛날에 자신이 겪었던 내가 저 큰 차 타는 사람들 밑에서 일을 했었지, 나도 이젠 저 차 좀 타보자, 그런 심리가 그랜저라는 차에는 아주 정확히 먹혀 들어가는 그런 상품인 거죠. 전 3.5는 그런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네네. 조금 더 선호하시는 모델이 있다면 그랜저와 K8. 혹시 그 K8과 그랜저가 동급 사양으로서 양대 산맥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렇죠. 그런 개념으로 고민하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맞아요. K8을 해야 할지 그랜저를 해야 할지. 어쨌든 간에 현재가 그랜저가 더욱 신형이기 때문에 그랜저로 많이 기울여지신 분들이 좀 많이 계시긴 하는데, 이게 말입니다. K8이랑 그랜저는 정말 현대답게 대형 세단을 만들었고, K8은 기아답게 대형 세단을 만들었어요. 그냥 딱 봐도 겉모습만 봐도 느낌이 나오는 게, K8은 딱 봐도 스포티하게 만들었고 날렵하게 좀 요란하게 만들었죠. 솔직히 과학의 역사를 잇는 양카 같은 느낌이 살짝 납니다. 대형 세단 주제에. 그랜저는 반면 모든 곳에 가로선을 쫙 깔아놨죠. K8은 뒤에도 살짝 이제 패스트백처럼 살짝 스포츠 느낌 나게 만들어놨는데, 그랜저는 그런 거 없죠. 뒤를 굉장히 높게 뻗어놨습니다. 그랜저를 보고 스포티하다라는 느낌을
안 들죠. 그쵸. 네. 네, 전혀 안 들죠. 무게감이 있다. 맞아요. 네, 되게 중후한 사람이 타고 있을 것 같다. 취향 차이 있죠 아무래도. 의외로가 아니라 사실 지금까지 계속 그래왔는데 기아차가 핸들이 좀 더 가볍습니다. 핸들링 할 때 좀 더 손이 편해요. 손목이랑 팔에 들어가는 힘이 좀 더 편하고, 그랜저도 저속에서는 괜찮긴 한데 고속에서의 핸들 무거워지는 거는 그랜저가 좀 더 빡세게 무거워지는 것 같아요. 사실 고속에서 핸들링 할 일이 대형차에서 잘 없으니까 안정성을 높이는 쪽으로 더 세팅을 몰아놓은 것 같고, 나는 정말 운전에 별로 관심이 없어, 운전할 때 불편하지 않고 쾌적하기만 하면 돼 라고 생각하시면 그랜저를 사시는 게 맞고, 난 차도 좋아하고 어떤 대형 차를 타고는 싶은데 차로 인한 즐거움도 누리고 싶어. 쾌적함이랑 즐거움은 다르죠. 차로 인한 즐거움을 누리고 싶다고 하면은 이제 K8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